그날 아침 눈을 떴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곤했고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가기도 싫고 뉴스 소리조차 듣기 싫었습니다. 마치 몸 안에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느낌이랄까요. 괜히 휴대폰만 몇 번 들었다 놨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는데 말이에요. TV 리모컨도 눌러봤지만 소리조차 짜증스럽게 들렸고요. 괜히 마음이 휑하고 무언가가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늘어진 날. 나 왜 이러지? 오늘 뭐 해야 하지? 하루가 또 이렇게 흘러가겠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30분쯤, 아니 어쩌면 1시간이 흘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그냥 뜨끈한 차 한 잔만 마셔야겠다 싶어서요. 물을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멍하니 봤습니다. 햇살은 나름 반짝였고 길에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풍경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분주한데 나만 멈춰 있는 기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무슨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음이 쪼그라든 느낌. 어떤 감정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우울인지 지침인지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며칠 전 TV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감정이 무기력한 건 그 사람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뇌가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와닿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 뇌가 지쳐있는 거구나. 생각보다 나를 너무 오래 방치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또 하루를 흘려보내기 전에 뭔가 하나만이라도 하자. 그렇게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오늘 하루 내 마음을 한 번만 움직여보자고. 그 순간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걸어볼까? 10분만이라도. 창밖엔 햇빛이 있었고 공기엔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 그냥 나가보자. 걷다 보면 뭔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입에 머그컵을 털어넣고 천천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괜히 가만히 있다가 다시 벗었던 옷을 다시 입고 한숨 쉬고 양말을 벗었다 다시 신고. 그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마음의 저항과 싸우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결국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한 발자국 밖으로 나갔을 때 찬 공기가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아주 조용하게 이런 말이 흘렀습니다. 잘했어. 나왔네, 그래도. 그 한 걸음이 오늘의 시작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공기가 이렇게 차가웠던가. 잠깐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코를 타고 들어와 머리끝까지 맑게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조금 덜 무거워졌습니다. 진짜 조금이었지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며칠 전 들었던 도파민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TV에서 한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의욕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지친 겁니다. 그 말이 잊히질 않았어요. 도파민이 부족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심지어 움직일 힘조차 안 생긴다고 했죠. 아, 내가 요즘 그런 상태였구나. 예전엔 그냥 내가 게으르구나 했었는데 지금은 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내 뇌가 나에게 보내는 신호였구나. 뇌는 움직임에 따라 깨어난다고 하더군요. 특히 걷기는 도파민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할 때 병원보다 걷기부터 추천하는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집안에서 울적해 있던 나를 끌어낸 거 정말 잘한 거야. 혼잣말처럼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길을 언제 마지막으로 걸었지? 동네에 사는 지도 꽤 됐고 저 골목 저쪽에 있는 공원도 수없이 갔었는데 이상하게도 풍경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집 근처였지만 처음 보는 길처럼 낯설었습니다. 그만큼 내가 오랫동안 밖으로 나와 보지 않았단 뜻이겠죠. 창밖에서만 세상을 봤고 내 감정은 방 안에만 가둬놨던 겁니다. 조용한 길이었습니다. 차도 거의 없고 사람도 몇 명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람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참새 소리, 멀리서 들리는 강아지 짖는 소리. 그 모든 게 제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듯 했어요. 아마 내가 그동안 너무 조용히 살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내 안에 쌓여있던 침묵이 이 소리들에 스며들고 있었던 걸까요? 그 순간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음이 건드려진 느낌이었어요. 걷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낯설고 너무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나왔다. 그래도 걷고 있다. 그래도 살아있다. 그 말이 내 안에서 울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번 웃어봤습니다.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혼자 웃었습니다. 그건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천천히 걷다 보니 길모퉁이에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평소엔 그냥 지나치던 곳이었는데 오늘은 그 풍경이 어쩐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벤치엔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한쪽에선 할아버지 한 분이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어린아이 2명은 놀이터에서 소리를 지르며 뛰어놀고 있었고요. 그 조용하고 평범한 풍경이 어쩐지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도 저렇게 앉아 있어 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가까운 벤치에 앉았습니다. 앉는 순간 무릎이 찌릿하며 아픔을 보냈습니다. 아, 내가 참 오래 걸었구나.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세상이 멈춘 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도 신기하게 마음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그걸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그 시간이 참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딸아이가 어릴 적 손을 잡고 이 공원을 함께 걷던 날이었어요. 엄마 저거 봐. 고양이다. 그렇게 손을 흔들며 뛰어가던 딸의 뒷모습. 그 뒷모습이 왜 그렇게 눈에 선하게 떠오르던지요. 문득 그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도 그 시절의 나도. 그때의 나는 늘 바빴고 늘 무언가에 쫓기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네요. 너무 멈춰 있어서 마음이 굳어버릴 지경이었죠. 나는 언제부터 내 마음을 이렇게 오래 외면하고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내 마음을 느꼈다는 사실이 위로처럼 다가왔습니다. 나는 지금 조금씩 나를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작은 바람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에도 감정이 일고 벤치에 앉아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 작은 벤치에서 아무 할 일 없는 사람처럼 앉아 있는 이 시간이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치유의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영희야. 정말 잘하고 있어. 그 말이 나에게 아주 부드럽게 와닿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위로,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내 진심, 그 모든 걸 내가 나에게 말해준 겁니다.
그 순간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라 참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었던 그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겐 아주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제 시야에 동네 작은 서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데가 있었나. 정말 몰랐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이 길을 무심히 지나쳤던 거죠. 무언가에 이끌리듯 서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책 냄새와 나무 향이 은은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낡은 책장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한켠엔 앉아서 읽을 수 있는 작은 테이블이 있었어요. 주인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여 인사하셨습니다. 저는 무심코 여행에 관한 책을 한 권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데 이런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진짜 여행은 어디론가 떠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 한 문장이 제 오늘 하루를 요약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에게로 여행을 떠난 거구나. 그 문장을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두고 다시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옆에 있던 작은 노트를 하나 골랐습니다. 겉표지는 단순한 회색이었고 제목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노트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걸 사야겠다. 뭔지는 몰라도 지금 내게 필요해. 그렇게 저는 처음 보는 서점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들린 노트가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책상에 앉아 조용히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이렇게 썼습니다. 2025년 7월 어느 날. 나 영희. 다시 살아보기로 결심한 날. 그 글을 쓰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치 내가 나에게 편지를 쓰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아주 짧게 정리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아침. 차 한 잔. 10분 산책. 벤치. 서점. 노트. 내 마음. 불과 한두 줄뿐이었지만 그 한 페이지가 내 하루를 정리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페이지 맨 아래에 이렇게 썼습니다. 잘했어, 영희야. 그 말은 참 오래 기다렸던 말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진심으로 내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 그날 밤 저는 아주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아무 꿈도 꾸지 않고 아무 불안도 없이 처음으로 마음이 조용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저녁 한 줄씩 노트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보다 그날 느낀 감정 한 가지를 적었습니다. 오늘은 햇빛이 따뜻했다. 차가 유난히 향기로웠다. 걷다가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런 짧은 문장들이 쌓여갈수록 내 안에도 무언가가 쌓여갔습니다. 그건 회복이라는 이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노트에 하루를 적기 시작한 이후 저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겨우 한 줄이었지만 점점 두 줄, 세 줄로 늘어났고요. 어떤 날은 적을 말이 너무 많아서 페이지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글을 쓰다 보면 마음속 감정들이 하나둘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오늘도 살아냈다는 증거를 남기는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쓴 글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네.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그날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지금 내 삶을 돌아보고 있는 중이다. 이 짧은 문장이 얼마나 큰 울림을 주었는지 몰라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노트를 쓰기 시작한 뒤로는 TV 소리도 덜 켜고 휴대폰도 덜 보게 됐어요.
대신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죠.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유난히 기분이 울적했는데 습관처럼 노트를 꺼내 들고는 이렇게 썼어요. 오늘은 기분이 너무 가라앉는다. 이유도 없는데 그냥 마음이 무겁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괜찮아. 이런 날도 있지.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말자. 그 말을 쓰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 못할 때 글은 참 좋은 친구가 돼주더라고요. 그날 밤 친구 경순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살아는 있냐?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응, 살아있지. 요즘 좀 생각이 많았어. 경순이는 잠시 조용하더니 말했습니다. 나중에 차 한잔 하자. 얼굴도 좀 보자. 나도 요즘 힘들거든.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사람은 누구나 속사정이 있는 거고 그걸 꺼내놓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경순이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옷을 고르고 향수까지 뿌렸어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마치 나를 다시 꺼내는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울을 보며 속으로 말했죠. 영희야, 너 오늘 예쁘다. 그 말이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나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눈물 말고 웃음으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다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건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나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이겠지요. 그날 하루는 내 인생에서 참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엔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경순이와의 만남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카페 한쪽 구석에 앉아 우리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수다를 떨었죠. 경순이는 커피를 2모금 마시고 나더니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야, 나 요즘 가끔 너무 외로워.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마음이 뭔지 너무 잘 알았거든요. 저 역시 그런 날이 많았으니까요. 경순이는 이어서 말했어요. 아침에 눈 떠도 기운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가 덤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던 날들이 있었기에 경순의 눈빛이 낯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 요즘 노트에 글을 써.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경순이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글을 써? 응. 그냥. 하루에 한 줄이라도 써. 뭐 느꼈는지, 뭐 생각했는지. 그러면 좀 살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경순이는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해볼까? 그 대답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의 회복이 누군가에게도 작은 시작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날 노트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경순에게 노트 이야기를 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다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날 이후 경순이도 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가끔 서로의 글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경순이가 보낸 사진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영희의 말을 기억하며 산책을 했다. 바람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친구구나 싶었어요. 서로의 삶을 조금씩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함께 있다는 그 느낌만으로도 마음이 단단해지는 사이. 그리고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나 혼자 아프고 나 혼자 외롭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조금 달라졌다는 걸. 이제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고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쳐 오늘도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의 회복이 누군가의 회복이 되었다. 오늘도 잘 살아냈다. 노트 쓰는 습관이 자리 잡기 시작하자 제 일상이 하나둘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록할 것이 생기도록 하루를 살게 되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풍경도 스쳐 지나가던 사람들의 얼굴도 어쩐지 더 유심히 보게 되었고요. 아, 이건 오늘 저녁에 써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삶이 더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네 슈퍼 앞에서 아기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났어요. 혼자서 낑낑대며 종이 상자 안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죠. 그 작은 생명체를 보자 마음 한구석이 간질간질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아기 고양이와 눈이 마주쳤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서로 위로가 된 느낌이었다. 이제 제 노트는 하루의 감정 창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날도 슬픈 날도 화가 난 날도 모두 그 안에 담겼어요. 그걸 꺼내놓고 나면 마음이 조금씩 정리됐고요.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삶이 정리되고 내가 보였습니다. 하루는 경순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희야, 나 요즘 글 쓰는 게 너무 좋다. 나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진짜 나한테 맞는 방법인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도 기뻤어요.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루틴이 서로를 살리는 힘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경순이는 노트 말고도 명상도 함께 시작해봤다고 했습니다. 짧게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다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 해봤어요. 산책 끝에 잠시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들숨엔 고마움, 날숨엔 내려놓음. 이 짧은 구절을 속으로 반복하면서요. 그 시간이 짧아도 하루를 환기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노트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요한 숨 하나가 마음을 바꿨다. 오늘도 괜찮았다. 그 글을 쓰고 나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거창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커다란 변화가 아니라 작지만 지속적인 루틴 하나. 매일 반복되는 것들 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이는 습관. 그게 지금의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앞으로의 제 삶도 조금씩 바꿔줄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경순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희야, 나 요즘 글 쓰는 게 너무 좋다. 나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진짜 나한테 맞는 방법인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도 기뻤어요.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루틴이 서로를 살리는 힘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경순이는 노트 말고도 명상도 함께 시작해봤다고 했습니다. 짧게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다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 해봤어요. 산책 끝에 잠시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들숨엔 고마움, 날숨엔 내려놓음. 이 짧은 구절을 속으로 반복하면서요. 그 시간이 짧아도 하루를 환기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노트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요한 숨 하나가 마음을 바꿨다. 오늘도 괜찮았다. 그 글을 쓰고 나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거창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커다란 변화가 아니라 작지만 지속적인 루틴 하나. 매일 반복되는 것들 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이는 습관. 그게 지금의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앞으로의 제 삶도 조금씩 바꿔줄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경순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희야, 나 요즘 글 쓰는 게 너무 좋다. 나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진짜 나한테 맞는 방법인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도 기뻤어요.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루틴이 서로를 살리는 힘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경순이는 노트 말고도 명상도 함께 시작해봤다고 했습니다.
짧게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다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 해봤어요. 산책 끝에 잠시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들숨엔 고마움, 날숨엔 내려놓음. 이 짧은 구절을 속으로 반복하면서요. 그 시간이 짧아도 하루를 환기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노트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요한 숨 하나가 마음을 바꿨다. 오늘도 괜찮았다. 그 글을 쓰고 나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거창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커다란 변화가 아니라 작지만 지속적인 루틴 하나. 매일 반복되는 것들 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이는 습관. 그게 지금의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앞으로의 제 삶도 조금씩 바꿔줄 것 같았습니다. 노트 한 권이 가져온 변화는 단지 글쓰기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 삶을 돌아보고 제 마음을 다시 품는 과정이었고, 무심코 지나쳤던 순간들을 다시 바라보게 한 기적 같은 시작이었어요. 어느덧 노트를 쓰기 시작한 지도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매일 한 페이지씩 천천히 쌓아온 그 기록들은 마치 제 마음의 연대기 같았어요.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가볍고, 때로는 아무 말도 없는 날도 있었죠. 하지만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정리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제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엔 그저 힘들다, 괜찮다 정도로만 표현하던 날들이었지만 지금은 오늘은 이유 없이 서운했다, 마음 한켠이 허전했다, 누군가 보고 싶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쓰기 시작했죠. 그게 가능해졌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많은 걸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는 경순이에게서 이런 문자가 왔어요. 영희야, 너 덕분에 나도 나를 다시 알아가고 있어. 고마워.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한 권의 노트가 우리 둘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노트에 썼습니다. 오늘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 이보다 더 기쁠 순 없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한 장 한 장을 다시 넘겨보며 지난 한 달을 돌아봤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마음이 스쳐갔는지, 얼마나 많은 날을 견뎌왔는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아래에 이렇게 썼습니다. 수고했다, 영희야. 잘 버텼고 잘 걸어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그 말을 쓰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고마워서요. 나에게, 이 노트에게, 그리고 이 작은 삶에게.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노트를 펼칩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시 씁니다. 짧은 한 줄이지만 그 속에 제 마음을 담습니다. 오늘도 나답게 살아보자. 그 한 줄이 앞으로의 제 삶을 또 하루 살아가게 합니다. 노트 한 권이 제 마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노트 덕분에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마음이 지치셨다면요. 오늘 하루 노트에 당신 마음을 써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분명 달라질 겁니다. 마음 온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 닿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